죽은 곰팡이 독소가 있고 다 산화돼서 다 당독소가 변성돼서 발암물질이 들었다고 전 세계에서 인정한 게 항산화 성분을 갖고 오는 원리 자체가 하루에 정성만 들여서 2주만 해봐라 완치가 된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 한약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까주스 이거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식이 아니라니까요. 아, 당뇨 네네네.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 맞아요. 그걸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일 공격하기 좋은 게 이제 당에 관련된 거지. 설탕은 꺼리낌 없이 먹으면서 과일에 있는 과당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달라요, 그 당은? 당연히 다르죠. 네. 과일에 과당이 문제가 됐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멸종했죠. 과일만 먹고 살았는데 수백만 년을. 그러면 다 당뇨 와서 혈압하고 고지혈증으로 다 죽었겠죠. 근데 가공식품을 먹으면서부터 각종 질환에 시달린 거예요. 당뇨 환자는 사과 한쪽, 배 한쪽 먹으면 벌벌 떨고 믹스커피 먹는다고요. 당뇨 환자들이 빵은 먹고. 그러니까 치킨은 먹고 부대찌개는 먹고. 제일 발암물질이 들었다고 하는 건 그냥 꺼리낌 없이 먹게 만들어 놓고 이걸 먹었을 때 유일하게 완치시켜 줄 수 있는 채소 과일은 못 먹는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원래 우리 인간이 먹으면 몸이 살아나는 거를 등에시하고 있다. 근데 특히 설탕 대신 과일로 뭐 양배추나 배나 사과로 즙 내서 갈아서 그걸로 고기에도 재고 키위 같은 걸로 고기 재고 설탕 대신 매실청에도 그런 데도 넣고 그렇게 해서 다 완치가 된 사례들이 이미 셀 수 없이 많아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우리 한약사님 그 영상을 조금 리뷰를 좀 한번 해봤는데 댓글에 정말 이 까주스로 인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정말 간단하면서 우리가 쉽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뭐 류마티스 이런 약들은 병원에서는 평생 먹어야 된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해버리고 평생 먹는 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택만 내가 해서 딱 결심만 해주고 살아있는 음식만 들어와서 약 끊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수치가 다 정상화돼. 제가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은 내가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러한 것들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3개월, 6개월이든 가서 검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면 약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약은 안 좋을 때만 먹는 겁니다. 현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완전히 해주는 약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암 완치시켜준 약 있어요? 없죠. 당뇨 완치시켜준 약 있어요? 없죠. 류마티스 완치시켜준 약 없어요? 없어요. 대려 당뇨 합병증으로 수십 년간 먹으면 손발 잘라내고 시력 멀고 암이 오더라. 그게 다 밝혀졌다는 거죠. 그럼 이 까주스 어느 양만큼 먹어요? 저는 최소 하루에 300ml는 드셔라. 아침에 최소 300.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요? 네, 언제나 꾸준히. 먹어도 상관없어요. 언제 먹어도 상관없어요. 야식에 족발 먹는 것보단 낫죠. 네. 공복에 드셔야 돼요. 공복에 점심 먹기 전에 먹는 건 상관없나요? 식전이 제일 식전. 좋아요. 왜냐면 과일이 공격을 받은 거는 식후에 먹어서예요. 식후에 먹으니까 뭐 지방간이 된다, 혈당이 오른다 이렇게 하는 거지 공복에 먹기 시작하는 게 생활이 되면 그게 딱 2주 정도 걸려요. 왜냐면 살아있는 음식 안 먹다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증상도 오고 일단 혈당이 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죽은 음식은 혈당조차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예 반응을 안 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공복을 유지한 상태로 그냥 점심에 그냥 깨물어 먹는 거예요. 당근 깨물어 먹고, 당근 먹고, 네, 사과 양근, 먹고 예, 이렇게. 네, 사과 먹고 이런 방법은 좀 어떤가요? 그게 제일 좋죠. 아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럼요. 있는 그대로 원물 그대로 먹는 게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네. 어떠한 가공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죠. 이거를 뭐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하루에 이 접시로 이렇게 한 3-4접시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냐. 이거를 압축시켜서 판 게 영양제라는 이 마케팅에 다 빨려 들어간 거죠. 항산화 성분은 다 채소 과일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전 까주스는 확실히 할 맞아. 거라는 생각이 그것만 해도 들고요. 몸 달라집니다. 자, 네. 집에 지금 수많은 영양제 남아 있거든요. 이거 그래도 먹는 게 낫겠죠? 전 좀 쉬었다 드시라고 해요. 쉬었다가? 예, 왜 우리나라처럼 진짜 1년 12달 드시는 국민 없어요.
바로 버리기가 어려우시다면 네. 한 3개월 정도는 쉬어라. 좀 몸이 좀 깨끗해질 음. 때까지. 그러고 다시 드셔라. 그러면 분명히 약물로서의 효과는 증상은 좋아지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도 약대를 나왔는데 한약, 양약을 다 전공해서 약물에 제가 전혀 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약은 근데 필요할 때 먹으라는 거죠. 일상생활로 드시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조금 필요할 때 내가 비타민C를 먹어, 메가도스를 먹어, 그럼 순간 업이 되죠. 네. 근데 그거에 길들여지면 음. 결국에는 만성 피로가 더 쌓인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계속 고용량 나오는 거예요. 오메가3도 고용량, 네. 비타민 D도 고용량. 네. 그랬더니 고용량 쓰니까 심장마비가 올라가더라. 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고용량이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용량 하면서 왜 착즙은 공격을 하냐는 거지. 착즙은 농축, 압축이 아니에요. 그냥 먹는 방법을 편하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뭐 무첨가. 무첨가, 네. 무항생제. 맞아요. 네. 음.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결되면 난각번호 1번인 계란 먹기. 계란에 난각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네. 총 4등급인데 네. 1번, 2번, 3번, 4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1번으로 돼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닭을 방목하고 네. 목초를 먹이고 유정란, 어. 즉 교미가 자연 상태에서 해서 나오는 달걀. 그게 이미 몸에 좋다라는 게 확인됐고 1, 2, 3, 4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도 동물성 식품 중에 완전 식품으로 들어가는데 우유랑 마찬가지다. 환경이 중요해요. 먹으려면. 그래서 1번 사드세요. 2번 계란을 사야 된다. 1번 계란까지. 네. 시중에는 근데 2번까지 구하기가 쉽고 1번은 정말 인터넷으로 찾아서 사셔야 돼요. 네. 하나에 1,000원이에요. 계란 한 구에. 비싸네. 네. 근데 보통 난각번호 2번은 한 알에 500원. 네. 네. 근데 이게 내 몸을 좋게 한다 관점이 바뀌어야 앞으로 이 정도는 내가 돈을 투자해야겠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 채널에 와서 강조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비싸다 싸다 이거를 누군가 파는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 내 몸을 생각하는 기준으로 다시 바꾸셔야 된다. 그것만 해도 건강은 분명히 달라진다. 한약사님은 어떻게 드세요? 한약사님 드시는 대로 먹게. 저는 요새는 착즙으로 먹어요. 착즙으로 전 착즙으로 먹었어요? 먹은 지는 좀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현재 사회인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먹는 것까지도 물어보고 먹어요. 그럼 안 물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네. 이렇게 혼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네. 돼버렸어. 네. 근데 그 정보가 누군가는 다 돈을 벌기 위한 구조에서 주는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에이 전문가들이 거짓말 하겠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 프로에서 마치 저게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연 보여주죠. 근데 동시간대 홈쇼핑에서 반드시 그걸 팔아요. 맞아요. 네. 그 루틴을 발견하신 건 순간에 거기서 벗어나고 대부분 근데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은 우리 몸에 과연 좋은가? 대량 유통하려면 싸니까 쓰는 거거든요. 화학 첨가제는. 제가 지금 CCA 주스 사업 안 합니다. 저 그 네.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네, 까주스 하세요? 파는 네. 거 아닌가. 네, 까주스 안 그거 팔아요. 하고. 그러면 일어나시자마자 드세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드세요? 저는 네. 보통 지금 제 루틴은 10시에서 11시 정도 돼야 몸을 먹어요. 아, 네. 10시에. 네, CCA 주스를. 아, 저녁 8시에 모든 게 끝나고 끝나고 저는 8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14시간 공복을 만든 상태에서 네. 착즙의 주스를 드신다는 거죠? 네네. 그럼 그걸 드시고 나서 점심은 몇 시에 드세요? 점심은 보통 1시에서 한 2시인데 통곡물 견과류 위주로 먹어요. 통곡물, 네, 고구마, 현미, 옥수수, 고구마, 네, 옥수수, 견과류 이렇게. 견과류. 저녁은 이제 간단히 일반식 먹고 싶은 대로 먹습니다. 특히 아, 저녁을 일반식으로 네, 드세요? 아내가 저녁, 그거는 결정권이 많이 있으니까 네. 차려주는 대로? 네 거기에 대해서 반찬 투정하면 안 되죠. 아, 그럼 아, 먹죠.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지금 극소식한 황송한데 일단은 몸이 건강하려면 네. 소식하셔야 돼요. 왜 소식을 하느냐? 먹을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쓰인다니까요. 그리고 소화시킬 소화시키는데 그게 첫 번째. 저는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음. 잡니다. 맞아요. 저는 소화시킬 네네네. 때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제가 에너지가 엄청 적은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소화시키면 너무 피곤해서 항상 이렇게 자요. 피곤하죠. 네, 근데 바로 앉아서. 자면 안 돼. 먹고 나서 1시간 그때 아니 걸어야 돼요. 그것도 웃긴 거야. 그냥 내가 필요해서 먹고 졸리면 네. 자면 돼요. 뭘 그래야 회복을 하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든 종교 수행 단체들의 단식 기간이 있는 이유는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죽은 음식을 계속 먹고 죽은 정보, 남이 돈 벌기 위한 정보들에 계속 들어오니까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될 것도 안 되고 돈 좀 벌어놓으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거죠. 네. 근데 일단은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만 내가 비율을 높여주면 네. 몸은 회복한다. 그것만. 그래서 저는 원래는 아침 먹지 말았는데 대부분은 아침을 먹어야 된다. 우리 성장기 아이들, 그 네. 노인들 그렇게 세뇌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게 현대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다 밝혀졌더라. 오히려 공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오히려 좋다. 자연 치료도 되고. 네. 그러면 이때 내가 근데 나는 뭔가 먹어야 돼? 그럼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먹어라. 그걸 이제 착즙의 네. 형태로 네. 위와 장에 부담이 안 되는 주스 형태로 마시는 게 낫다. 네. 이게 착즙하고 나서 항산화 그 효능이 뭐 사라지나요? 바로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착즙하고 나서 좀 기다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놔두고 드세요. 암 환자들은. 한번 착즙하고도 맞아요. 일주일 특히 동안? 왜 암 환자들 녹즙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 좀 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녹즙에 대한 효능도 많은 연구가 됐는데 제가 녹즙보다는 착즙을 강조드리는 게 녹즙 기계는요 일단은 엄청 복잡합니다. 분해하고 세척하고 이 과정이 근데 정성이 엄청 들어가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고 시한부를 판정 받으신 분들은 이때는 그만큼 자기한테 시간을 쏟는 거지 하루 종일. 근데 그 외에는 그 편리해요 착즙 기계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놓고 먹어도 아무 이상도 없는데 제일 좋은 건 바로 해서 바로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를 해보면 돼. 지금 우리나라 커피 매장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발만 걸리면 걸리는 그 브랜드가 어디예요? 스타벅스요. 스타벅스. 네. 전국에 1,800개가 넘어요. 네. 스타벅스가 우리 매출이 조가 넘어요. 조가. 조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1년 매출이. 로스팅을 현지에서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매출이 제일 높은데. 네. 그러면 최소 여러분이 먹는 건 진짜 빨라야 2주. 보통 한 달이에요. 착즙 주스를 해놓고 산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부패되고 이러한 것들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커피는 여러분이 들고 일어나야 돼. 왜 우리나라만 로스팅을 여기서 안 하냐. 한국에서 매출이 제일 많은데 죽은 곰팡이 독소가 있고 다 산화돼서 기름과 떡질돼서 단백질 다 당독소가 변성돼서 발암물질이 들었다고 전 세계에서 인정한 게 지금 커피인데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아크릴아마이드. 튀겼을 때, 볶을 때,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 고온에 이제 가열을 하기 때문에 로스팅하기 맞아요. 그게 있는 커피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들을 안 주니까 왜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언론도. 채소 과일은 발암물질은 최소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하지 착즙 주스를 일주일 안에 드세요. 뭐 하루에는 먹어야 돼요.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은 근본적으로는 그 식생활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하루에 정성만 들여서 2주만 해봐라.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누가 시키지 해도 않아도. 벌써 네. 몸으로 나타난다. 매일 하루 한 잔만. 그래서 300에서 500ml 텀블러에 담아가지고 커피 대신 하루에 홀짝홀짝 드셔보세요. 그걸 먹으면 노화의 예방에도 충분히 훨씬 많이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이주면 사 먹는 효과가 것보다. 있다. 그럼요. 항산화 성분을 갖고 오는 원리 자체가 채소 과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일, 사과, 풀 한 포기 현재 못 만들어요. 현대 네. 과학 기술이. 어. 이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어떤 기전을 해서 우리 몸을 좋게 하는지가 아직도 안 밝혀졌다는 거예요. 소위 면허증이 있고 전문 자격증이 그래도 뭔가 있다면 네. 채소 과일 대신 영양제를 먹어라 이 얘기하는 사람은 공중파에서 못 보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들 기본은요. 그 항산화, 웰 에이징의 가장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모든 세계 보건기구, 뭐 WHO부터 해서 우리나라 국립암센터, 세계암연구기금, 유수의 암센터들은 기본 과학적인 진실들은 밝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밝힌 게 뭐냐? 첫 번째, 노화를 방지하고 싶어? 잘 늙고 싶어? 금연해라. 술 먹지 마라. 이게 술, 담배 금지가 된 이유고 술도 네. 먹지 말아야 되나요? 두 번째가 다 공통이 채소 과일식 많이 해라. 하루에 최소 400에서 500g 먹어라. 400g, 500g이 이 정도 돼요. 많구나. 그래서 제가 갈아 드세요. 착즙해서 드세요. 그래도 그렇게 편하게. 편하게 먹는 게 훨씬 낫다. 몸에 좋으니까. 그거부터 해보세요. 그럼 몸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거 들으면서 그래 착즙 뭐 시켜서 먹는 거 뭐가 어렵겠어 아침 11시에
근데 음. 솔직히 말하면 돈이 들잖아요. 현대인들은 음. 돈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허. 어차피 회사 가면 점심 사 먹어야 돼. 네. 저녁도 사 먹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아침조차도 안 음. 먹으면 안 먹었지.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이렇게 사 먹으면 돈이 좀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돈이 좀 많이 든다. 이렇게 먹으려면, 건강하게 먹으려면. 그게 채소 과일에 대한 편견과 오해죠. 채소 과일은 비싸. 네, 비싸. 그러니까 커피는 한 잔에 4,000~5,000원 아무 꺼리낌 없이 사 먹고. 하루에 한 잔. 예. 그 정도는 괜찮죠. 나를 위한 시간. 그러니까 그냥 몸을 죽이는 데 쓰는 거지. 네. 예?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중독이에요. 지금은. 쉽게 음. 설명드리면 저는 다이어트는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채소 과일식은 수행이다. 불필요하게 소비를 왜 하냐는 거지. 화장품 왜 사고 옷을 왜 사고 응? 과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남하고 비교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만 줄이고 정작 내 몸에 좋은 거에서부터 우선순위가 이게 그러니까 재테크랑 전혀 관련 없지 않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어디로 짜느냐. 거기서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유기농 채소 과일에 돈을 먼저 투자해야 된다. 인생에 있어서 재테크 포트폴리오 첫 번째는 채소 과일인데 거기에 좀 더 이런 게 신경 쓰인다? 내 몸을 살리는 데는 이 돈이 나한테 아깝지 않지? 여지껏 내가 모르고 다른 데 돈을 써왔는데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솔직히 정말 맞는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둥바둥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그러면서 시간 막 쪼개가지고 일하고 그러면서 내 몸에는 투자를 전혀 안 해요. 그냥 하는 거 있다면은 그래 종합 비타민, 영양제 비타민이라도. 조금 챙겨 먹는 거 그게 그나마 나를 위한 투자? 이 정도인데 아, 착즙 주스를 좀 마셔야겠다. 그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만 먹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현재 의학 과학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채소 과일을 대면서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죽은 가공식품은 이거는 정크푸드는 스스로 미국이 만들어낸 용어잖아요. 쓰레기 음식. 패스트푸드는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만든 거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는 쓰레기 음식이라고 본유 고장에서 얘기한 거를. 맛있는 걸 어떻게 해? 네? 맛있는 걸 네. 어떻게 해? 그러니까 먹어야지. 저도 좋아합니다. 왜 그 맛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게 중독된 거다. 커피가 하루 한 잔까지만 먹으라고 한 이유도 몸에 안 좋으니까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지. 사과 뭐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왜? 원래 우리가 먹으면 적정선이 차면 그만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치킨, 콜라, 피자는 계속 뭔가를 땡기잖아요. 먹고 나면 또 허기진 것 같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비를 계속 부르는 거죠. 여기 젊은 친구들이 진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몸에 좋은 음식 나열 쭉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댓글에 그런 말을 해요. 저런 거를 안 먹고 스트레스 받느니 저거 차라리 먹고 먹겠다. 빨리 죽겠다. 이런 말들 좀 쉽게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다니까요. 실제로 본질적으로 네, 들어가면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저는 술, 담배 하셔도 좋다. 다만 뭐 전제? 병원 검사 받지 마라. 아 그럴 거면 차라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살려고 그런 거 먹겠다는데 근데 동시에 건강하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 이미. 그러면 병원에서도 이미 아프면 술, 담배부터 하지 마세요. 믹스커피 먹지 마세요. 빵 먹지 마세요. 밀가루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먹으면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가서 정기검진 받고 혈액검사 받고 절대 안 나와요. 망가져야 나옵니다. 맞아. 70% 맞아. 정도 망가져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먹으신다? 그러면은 즐겁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몸이 망가졌을 때 그럼 후회하지 받아들여라. 마라. 아이고 나는 그래도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살았으니까 아프다 그냥 편하게 갈란다. 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병원 쫓아다니면 거기서부터 이제 악순환인 거지. 약물 먹으면서부터 평생을 이제. 근데 그때 또 안 늦었다. 타이밍이 이렇게 다시 자연 식물식으로 원래 인간이 먹어왔던 채소 과일식으로 돌아가면 치유가 됩니다. 그게 현대의학 과학에서 밝혀낸 게 림프 시스템이에요. 림프 시스템. 그러니까 이쪽에 여러분이 있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은 산성화되면 죽습니다. 콜라는 산성, 우유도 산성, 커피도 산성, 유제품은 다 산성이에요. 단맛을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